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사정당국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자, 수사 파장 어떻게 보실까요? 사실은 대선 국면에서 이렇게 검찰이 좌지우지하는 거를 없애자는 게 문재인 후보의 등장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느 때보다도 검찰이 정치에 개입을 많이 하고 또 정권 측에서 그런 일을 한 검사에 대해서 뭐 신상필벌이랄까 마음에 드는 수사한 사람들은 좋은 자리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다만 이제 국민들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검찰 개혁의 모순에 대해서 상당히 알기 때문에 수사가 많이 진행된다 그래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,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이 수사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손가락 안에 꼽는 전문가거든요.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사실은 부인이라든가 가족에 대한 사건들도 많은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랑 만나기 전, 결혼하기 전 일들도 많거든요. 그럼 거기서 어떤 것이 나왔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을 할지 아니면 무리한 수사라고 할지 실제적인 영향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우선 공수처는 지금 출범한 지 300일이 조금 넘었어요. 그동안의 노무현 정부 때부터 소위 한국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와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. 이것을 진보 진영의 담론으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가져왔고요. 또 그게 찬성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의 공수처를 본다라고 하면 기대와는 달리 지금은 그냥 윤석열 수사처로 전락했다.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지금 공수처가 이 300일 동안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게 딱 2번 있었습니다. 체포영장 1번, 그리고 구속영장 1번. 근데 그 2가지가 다 기각을 당했어요. 법원에서 다 허용을 해주지 않았습니다. 이것은 공수처가 수사기법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굉장히 있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그 2가지의 영장 청구가 모두 고발 사주와 관련된 문제였죠. 그래서 그 당시에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쳤고 이것이 기각당하자 막바로 또 구속영장을 쳤어요. 그런데 이때 사실 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에 대해서 비난 성명도 나왔습니다. 어떻게 영장을 연달아 칠 수 있느냐. 이런 그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이 나올 정도로 무리를 하다가 4번째 입건을 또 했습니다.